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입니다. 그러면 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발생되는가 하는 것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헌법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건국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만들려고 살펴보게 되면 먼저 국민이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국민은 총체로서 주권자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99.9%를 가지고도 주권자는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이것이 가상적일 수는 있지만 전체가 100%일 때만 주권자다 하는 것이 정해진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이 주권자인 국민이 머물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 영역의 중심은 아무래도 국민이 거주하는 공간인 그 거주하는 땅, 영토가 되겠죠. 그 영토를 중심으로 영토 바깥쪽 이 선 안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하고 구역을 정해 놓은 것이 영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영토와 영해가 있는데 그 위쪽에 있는 하늘을 아무나 드나들 수 있다면 영해와 영토는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영토를 확실히 지키고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영공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토에서 출발해서 영해로 그리고 영공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국가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헌법이 있고 헌법이 국가를 만들어도 좋다. 그 전제 조건은 그 지역에 그 국민들에게 다른 나라가 없어야 합니다. 다른 주권과 충돌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국을 명령받고 국민이 있고 영역이 있다 하는 것이 확인돼서 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일종의 요식행위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는 알리는 공시행위를 하고 대내적으로는 이것이 우리의 국가다 하는 승인, 합치된 의사를 표현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 순간 국가가 성립하면서 주권이 생기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주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그리고 이 주권은 남에게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로부터 이 주권은 분리할 수 없지요. 또한 그 국가를 있게 한 국가가 존재하도록 만든 헌법은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을 개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 국민들이 속고 있고 그리고 이 헌법 개정 작업을 앞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도록 지정을 해둔 공무원들이 일을 엉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초에 만든 그 헌법의 이념과 그 헌법이 명령한 이런 국가를 만들어라 하는 것은 만들어진 국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태어난 자식이 태어나기 이전의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지요. 이렇게 국가가 만들어지고 주권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 국가는 그 안에서 자주적으로 계속 존속하고 운용되고 그리고 국민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역을 스스로 지키는 능력 또한 있어야 하고 실제로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가장 이 영역의 기본이 되는 것은 영토라고 했죠. 그리고 영토를 중심으로 영해와 영공이 있고 이것을 모두 합쳐서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실제로는 국경선은 이웃한 국가가 있을 때 남과 부딪히는 곳, 그곳을 국경선이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영역의 최외곽선, 그것이 가장 넓은 국경선이 되겠습니다. 그 영역의 핵심은 역시 영토라고 해야 하겠죠. 그리고 이 영역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군, 이 영역을 지키는 국군의 중심 조직도 역시 가장 기본이 되는 영토를 지키는 군인들, 육군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국군은 무엇인가? 결국 이 국군이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국가의 영역을 지키는 공무원이고 그리고 국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국가 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평생 그 국가의 영역을 지키는 일을 업으로서 하는 장교들의 경우에는 더 쉽게 그들이 공무원이다, 직업 공무원이다 하는 그 특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군은 어느 기관에, 국가의 어느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조직인가? 그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4조 제1항입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따라서 국군을 이끄는 국군의 대장이다. 최고위 지휘권자다 하는 사람은,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은 대통령 아래에 있는 국가 조직이다. 물론 이때의 대통령은 대통령인 자연인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의자에 앉은 그러한 공무원을 가리키는 겁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이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영토의 보존, 영토를 보전할 책무가 있다 하는 것이 헌법 제66조 제2항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책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일반적인 의미의 법 개념 책무와는 다른 것입니다. 헌법 조문 속에 책무라고 적었을 때에는 그것은 헌법 조문이고 헌법사항의 의무가 된다 하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국가의 보위를 할 직무사항의 그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6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한다. 국군 통수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국군이 대통령의 사병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국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국가 시스템이라든지 또 과거에는 권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권력의 체계가 역사적으로 발전을 해오면서 바뀌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제나 왕이 이 군사를 통수했을 때 그때는 다시 말해서 황제 개인의 왕 개인의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100년 이상 지난 일들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는 헌법 제74조 제1항의 효력에 의해서 그렇게 될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에게 국군 통수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군을 통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국군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충성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에게 충성을 해도 안 되는 것이지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은 단지 법 로봇입니다. 그래서 굳이 충성이라는 말을 쓰자면 그것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그 이상은 충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국군에 대해서 직접 규정한 헌법 조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 제5조 제2항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결국 이것을 보면 대통령은 영화에서 보면 그 나라의 군대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 대통령을 위해서 군대의 군인들이 목숨을 버리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영화의 세상과는 다른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국군은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결국 국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그들의 의무는 첫째 국가의 안전보장, 둘째 국토 방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면 어째서 국군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는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을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분명합니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이나 혹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상관은 그들은 헌법이 아니지요. 그들이 헌법도 아니고 그들은 국가나 국토 또한 아닙니다. 따라서 국군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와 국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조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별적인 공무원들,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하는 점이죠. 과거와 달리 대통령이 만약에 살해되면 국가가 망하느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겁니다. 다만 대통령도 5천만 국민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국민의 목숨을 지켜야 하듯이 그의 목숨도 지켜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인 공무원과 일반 국민이 있을 때 일반 국민이 목숨을 잃게 될 때는 국가를 보위하고 국토를 방위한다는 의사로 싸우지 않으면서 대통령인 공무원이 위험할 때는 그러한 이유를 댄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통 군인은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장교가 되죠. 육군사관학교의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한다. 그런데 그 상급학교가 육군사관학교이고 다른 학생들은 대학교 신입생이 되는데 사관학교에 간 학생은 사관학교 생도가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모는 당연히 다른 부모들하고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학에 해당되는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학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졸업을 할 때가 되면 이 생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반 대학을 졸업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일종의 대학 졸업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도 단지 졸업생의 부모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육군사관학교 졸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모 그리고 그 졸업생 개인의 경우에는 그저 졸업식입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짜장면 먹으러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 대학교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는 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이 교육과정에서 공무원이 될, 장차 군인인 공무원이 될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학이라고는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는 공무원 후보 교육시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그저 학교를 졸업하는 그런 졸업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는 공무원 후보에 대한 교육이 종료되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바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는 것이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는 졸업을 하면서 임관식을 같이 하죠. 이 임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육군 소위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국가로서는 개인적으로 그저 한 과정을 마치고 짜장면 먹으러 가는 그런 즐거운 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국토방위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맡길 공무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하는 것은 다른 대학교에서 대학교 졸업식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는 것과는 성격도 다르고 차원도 다른 것이지요. 대통령은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서 국군을 통수하는 공무원입니다. 이것을 일반 회사에 비유하면 사장이 직접 신입사원에게 연설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국군이라고 하는 국가조직은 일반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하고는 그 시스템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대단히 전문적이고 엄격한 그런 조직이니까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우선 이 대통령과 임관을 한 졸업생, 그 육군 소위, 이제 막 육군 소위가 된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를 헌법상 그 관계는 명령 복종 관계인 것은 분명한데 어떤 명령 복종 관계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국군은 대통령의 뜻에 따르는 공무원이다. 그러면 이것은 맞는 답이 아닙니다. 국군은 헌법과 법률을 집행하는 대통령이라는 공무원의 법률 행위에 복종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준이 엄격히 구별이 된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이렇게 국민을 교육해서 육군 소위로 그러한 군인이라는 공무원으로 만드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린 아기를 돌보고 또 교육해서 성장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요람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요람이라고 하든지 혹은 산실이라고 하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육군사관학교는 국군의 요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육군사관학교 임관식, 졸업식에서 이 요람이라는 어휘를 각 대통령들이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호국 간성의 요람인 이곳 화랑대에서 교육과 수련에 정진하여 오늘 영예로운 육군 소위로 임관된 졸업생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호국 간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문장 속에서 나타나죠. 육군 소위로 임관된 졸업생과 동격이라는 것이 한 문장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호국 간성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표현을 써도 이때는 호국 간성의 요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적 육군의 요람인 이곳 화랑대를 떠나 자랑스러운 국군 장교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무적 육군이라고 해서 집단 명칭을 썼죠. 무적 육군의 요람, 육군의 요람, 호국 간성의 요람, 호국 간성도 역시 국군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무적 육군이라고 해놓고 같은 문장에서 자랑스러운 국군 장교
라고 해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러니 국군 장교의 요람 해서 이 문장이 무난하게 연결이 되지요. 그 다음으로 우리 국군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을 맞이하여 남달리 정진한 보람으로 영예의 임관을 하게 된 졸업생 여러분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국군의 요람인 육군사관학교, 그리고 다시 그 국군 중에서 영예의 임관을 하게 된 졸업생이라고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한 이러한 그 연설에서는 요람이라는 말이 적절하게 잘 쓰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소개한 두 사례는 전두환 대통령의 연설이고, 세 번째 연설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다음으로 사례를 한 건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곳 화랑연병장은 대한민국 수호의 요람입니다. 화랑관 기숙사에는 고군분투의 날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설문에서는 요람이라는 표현하고 이 문장이 맞지 않게 사용이 된 그런 경우입니다. 우선 화랑연병장은 대한민국 수호의 요람입니다. 그러면 연병장은 운동장이라고 해야 하겠죠. 이 연병장이 요람입니다. 연병장에서 누군가가 자라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자라나는 것이 대한민국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앞에서 다른 예를 보면 이 요람에서 키워내는 것은 인재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인 인재, 능력 있는 인간. 그런데 대한민국 수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될 수 없겠죠. 대한민국 수호씨라는 인간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대한민국 수호는 인간이 될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군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수호라고 하는 것을 키워내는 곳이 그 화랑연병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뜻이 통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지요. 게다가 이 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내내 이 연설문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 및 임관식에서 한 연설문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은 육군사관학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육군사관학교의 운동장, 연병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성하는 그 육군의 대한민국 국군의 인재는 몸만 키우는 인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마치고 임관하는 사람들은 지휘자로서, 지도자로서 양성이 되는 것이지, 그들이 체력이 막강하고 싸움 기술이 뛰어나서 그러한 싸움꾼으로 키워진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인재가, 그들의 능력이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화랑관 기숙사를 이야기했습니다. 화랑관 기숙사에는 고군분투의 날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고군분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힘들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혹시 이번에 이 연설을 듣고 있는 그 대상들, 그때 임관한 장교들은 팀플레이는 못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연설문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자체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대한민국의 국군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연병장과 기숙사 이것만을 이야기한 것이죠. 기숙사를 이야기한 부분은 정말 그 살림꾼다운 소소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이 연설을 한 사람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현재 청와대 대통령이다 보니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국군을 통수하는 가장 최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지휘자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연병장에서 대한민국 수호가 태어난다. 기숙사에서는 고군분투한 마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감옥 벽면에 손톱으로 긁어서 어떤 흔적을 남겨놓은 것처럼 화랑간 기숙사에 그 고군분투의 날들이 남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태도는 쉽게 말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신임 장교를 받아들이는 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연병장에도 달려가 보고 기숙사에 가서도 들여다보고 이것은 그 오픈하는 학교를 오픈하는 날 그럴 때 찾아간 어머니들이 흔히 보이는 그런 태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 또 남의 이야기 하듯이 아 그래요 좋으시겠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옆집 아저씨 같은 태도 어느 부분에서도 이제 내가 이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앞장서서 말을 타든지 전차를 타든지 앞장서서 가면서 나를 따르라 하는 태도는 아예 없다 하는 것이죠. 너희들끼리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날의 행사는 중요한 것은 졸업보다는 임관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졸업 및 임관식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와서 유시 혹은 연설 이런 것을 할 때 새로 소위로 임관된 그 졸업생들이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그동안 참 고생했다.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졸업하는 날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위로라든지 혹은 그냥 축하 인사라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최고 지도자, 대장의 한마디 그것을 듣고 싶은 것이겠죠. 피를 끓게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겁니다.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그렇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졸업 및 임관식에서 다른 대통령들이 했던 그러한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건강한 국가관이 선진 강군의 첫째 조건입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으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무은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연설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이제 각자 임지로 떠나는 여러분은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휘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격의 도야와 지휘 능력 향상에 힘쓰면 물론 여러분의 부대를 어떠한 적과 싸워서도 반드시 이기는 막강한 군대로 이끌어 나가주기 바랍니다. 신임 장교 여러분의 무운이 조국의 영광과 함께 길이 뻗어나가기를 빌며 여러분의 장도에 거듭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이제 세 번째 연설을 소개하겠습니다. 투철한 국가관과 조국의 필승의 신념, 왕성한 책임감, 그리고 멸사보국의 희생정신, 이것이 바로 우리 국군의 전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선배들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국군 장교단의 일원으로서 국토를 지키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막강한 사명을 조국과 민족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땅과 우리 조국은 우리가 지켜야 하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성공이 있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연설문입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연설문을 소개하겠습니다.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입니다. 청년 장교들이 이 길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군인이 바라보아야 할 국가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여야 합니다.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나라가 있을 때 사기와 전투력이 최고로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으로 충성하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이 길에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힘든 군인의 길이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장도에 무은과 영광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내용은 묘하게 문장이 따로 겉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 대해서 글을 곱게 보든지 혹은 곱지 않게 보든지 하는 그런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이 문장을 글로 써놓고 들여다보게 되면 만일 이것이 학생의 글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보는 원고라고 한다면 많이 실망감을 느낄 겁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죠. 가장 앞에서 국방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소명입니다.
청년 장교들이 이 길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먼저 살펴봅시다. 국방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는 앞에 앉아있는 이 청년 장교들은 어제까지도 그저 대학교 4학년 학생이었죠. 따지면. 그래서 지금 2018년 3월에 막 소위로 임관이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햇병아리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국방개혁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방개혁에 협력하는 것도 아니고 주역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국방개혁이라는 것을 이렇게 장교로서는 최말단인 이런 소위들이 오늘 겨우 소위가 된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국방개혁을 한다면 국방이 엉망이 되겠죠. 이들이 국방개혁의 주역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경력을 쌓고 그동안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계속 상승을 하고 그때까지 계속 상승을 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일 겁니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뿐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것은 보다 심각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도 우리로서는 심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습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인일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서를 하고 들어간 공무원은 그 자체가 불충이죠. 그는 군인이 바라보아야 할 국가는 목숨 걸고 지킬 만한 나라다운 나라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나라에는 나라다운 나라와 나라답지 않은 나라가 있고 또 나라다운 나라 가운데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나라다운 나라가 있고 지킬 만하지 않은 나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게다가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나라가 있을 때 이 이야기는 군인 앞에 나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나라다운 나라를 고른 다음에 내가 꼭 지키고 싶은 나라를 지킨다. 이런 이야기죠. 결국 이것은 내가 그 나라를 지켜야 하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내 조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고 용병의 마인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나라, 용병에게 있어서 그러면 돈 많이 주는 나라,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는 나라, 이렇게 되겠죠. 바로 그런 생각으로 군인들의 급료라고 할까요? 그것을 올려주겠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임관식에 이제 막 소위가 된 그들에게 진정으로 충성하고 싶은 나라를 함께 만듭시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함께 만들자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만들자는 것인지 그것도 불분명하지만 이제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은 나라가 있기 때문에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군인이 나라 세우는 사람입니까? 군인이 과거 임시정부 요원입니까?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길에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줄 것을 당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임관한 사람들이 주춧돌이 되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춧돌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그것도 모를 일이죠. 어떻든 그의 논리에 따르면 먼저 나라다운 나라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선결 조건입니다. 그 나라다운 나라는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나라라는 두 번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 나라다운 나라를 건국하는 것이 당면 목표인 모양입니다. 그런 나라를 건국하는데 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 그들이 주춧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국 2018년 3월에 앞으로 여러분이 주춧돌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직 주춧돌도 없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하는 그 나라는 아직 세워지지 않았고 주춧돌도 없다 이것이죠. 그러니 빈터입니다. 아직 국가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먼저 주춧돌 놓아야 하겠죠. 그러면 2018년 졸업생은 주춧돌이 될 겁니다. 군인이 아닌 것이죠. 주춧돌은 전투용이 아닙니다. 그냥 밑에 깔아두는 것이지. 그래서 주춧돌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집을 지어야 하겠죠. 그것이 건국입니다. 그러면 2019년 졸업생들도 아마도 그 집 짓는 데 동원이 되겠죠. 집을 짓는 사람들은 전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해서 건국에 성공하면 그 다음에 목숨 걸고 지킬 것인지를 결정해서 마음이 내키면 지키게 되겠죠. 그렇다면 2020년 이후에야 비로소 군인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이 연설,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세워진 대한민국도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형법상의 국헌문란 행위로서 내란죄를 구성합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소위로 임관된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국헌문란 행위를 선동했습니다. 이것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죄책에 해당이 되겠지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든 군인의 길이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힘든 길이라고 했으니까 군인의 길은 힘든 길이다. 그러면 힘든 길을 가는 것은 힘들겠죠. 힘든 길을 가는데 그렇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힘든 길을 걸어가는데 자랑스럽게 걸어간다.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그런 장면을 연극이나 영화에서 보았을 겁니다. 자랑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그런 애초에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힘든 길이 힘들지 않은 길이 될 수는 없죠. 힘든 길의 반대에는 자랑스러운 길입니까? 그것도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힘든 길이지만 그렇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랑스러울 수 있는 조건이 있군요. 그것은 바로 문재인 씨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길을 가는데 거기에 문재인 씨가 함께 있으면 그러면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지요. 힘든 군인의 길이지만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도록을 충족시켜주는 것은 나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몇백 명이나 되는 그 2018년 3월에 임관한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재인 씨가 신이라면, 신앙의 대상이라면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항상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씨는 그냥 인간이지요.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이것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허언, 거짓말 혹은 속이는 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문재인 씨가 항상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함께 할 것인가? 가령 문재인 씨의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니면 부적처럼 문재인 씨의 이름이 새겨진 혹은 얼굴이 들어간 시계, 그것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재인 배지를 착용하는 겁니다. 김일성 배지처럼 모든 공무원이 문재인 씨의 얼굴을 넣은 그 배지를 달고 있으면, 특히 이 경우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에게 그러한 배지를 주어서 앞으로 항상 그 배지를 착용하게 한다면 문재인 씨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말은 실현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하면 힘든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문재인 배지를 보급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장도에 무운과 영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2018년 임관하는 이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앞으로 무엇이 될 것입니까? 주춧돌이 될 사람들이죠. 그들은 멀리 길을 떠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주춧돌은 그저 바닥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돌이죠. 주춧돌에게는 주춧돌의 내일이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 무운이나 영광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고 돌이기 때문이지요. 문재인 씨는 나라다운 나라가 생겨야 나라가 있는 것이다. 나라다운 나라 가운데 목숨 걸고 지킬 만한 나라가 있을 때, 그래서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군인은 나라를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에게는 우선 나라도 없고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 주춧돌을 이제 겨우 섭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나라도 없고 주춧돌도 아직은 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졸업생들은 나라가 일단 생길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죠. 기다린 다음에 그때 또 지키고 싶지 않다. 목숨 바쳐 지키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됩니다. 문재인 씨 말에 따르면. 그러면 이 졸업생들은 주춧돌이 되든지 아니면 별도의 취업 준비를 하든지 해야 하겠죠. 이러한 그 연설문을 보면서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요번에 임관된 이 젊은 인재들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인가? 문재인 씨 자신은 거기에 무슨 의미로 그 자리에 갔고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보여주어야 하는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어떤 공무원인지조차도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들, 그의 말을 들은 우리 국민들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딱한 것은 우리 국민들도 문재인이라는 그 인간, 그가 누구인지, 그가 어떤 공무원인지, 그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우리 국민들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